국가기관의 통계 조작 뒤에 가려진 위험한 현실을 알려주는 2025년 대한민국 아파트 2차 폭락이 시작된다. 2021년 대상투 이후 8년 조정은 현재 진행형 반등 비파동을 멈추고 대세 하락 시파동이 다시 시작된다. 다가올 대세 하락에 대비하고 비로소 다가올 2028년 전후의 상승장을 준비하라. 네, 안녕하십니까, 엘리엇입니다. 네, 휴일 잘 보내고 계시죠? 저는 캠핑을 어저께 저녁에 도착하고 나서 갔다 와서 오늘은 또 여기 동구릉에 갔다 와서 거기서 해물 칼국수를 먹었는데 거하게 먹었습니다. 날씨가 아침에 엄청 춥는데 오후 낮 지나니까 좀 괜찮아지더라고요. 네, 오늘의 부동산 실거래가 방송 어저께 아침에 업로드된 거 제가 어저께 밤 늦게 와가지고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언론의 펌핑에도 이 지표를 봐야 하는 이유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표는 뭐냐면 그러니까 CPI Adjusted Stock Price Index를 응용한 하우스 프라이스 인덱스입니다. 즉 물가 지수를 감안한 겁니다. 우리가 명목을 보게 되면요, 이게 꺾이는지 안 꺾이는지 몰라요. 즉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체감적으로 올라간다 그러죠. 우리가 기업으로 치면 수익이 늘어나긴 하는데 체감성이 약화되는 거. 체감성이 약화된다고 해서 수익이 마이너스라는 얘기는 아니죠. 수익이 늘어나는데 1,000원 벌다가 500원 벌다가 200원 벌다가 이렇게 되면 이거 회사가 위험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지금이 서울 아파트가 빠지는 거 아니야. 옆으로 기든지 아니면 약간 동네에 따라서 좀 오르고 있어요. 뭐 강남 서초는 좀 뜨겁고요. 그런데 안 그런 아파트도 많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변곡점을 찾을 수 있는 게 물가로 환산한 거. 그걸 갖다가 토요일 날 업데이트된 데이터를 어저께 밤늦게 다운받아 갖고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립니다. 자, 요거는 L차트입니다. L차트는 멤버십에 가입하시거나 아니면 제 책을 구입하시면 이거 무료로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거 위에 거는 월간 2005년부터 실거래가 지수입니다. 1520개 단지예요. 시가총액의 한 90% 가까이를 차지합니다. 자, 여기서 지금 보시면요, 확대 차트를 이렇게 보시면 지금 약간 올라가고 있어요. 12월 달에 마이너스 났다가 1월 달, 2월 달 찔끔인데 등락률을 보면 작년 여름에 2.2% 막 이때랑 비교도 안 되게 그때의 10분의 1이에요. 0.2%야. 근데 여러분들 1월 달에 0.23% 거의 이제 확정됐거든요. 며칠 안 남았잖아요. 0.2% 올랐는데 이게 그럼 오른 게 오른 거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물가가 0.7% 올랐어요. 물가가 0.7% 올랐는데 얘가 만약에 이번 달 남은 날도 좀 더 오른다 그러면 한 0.3% 되겠죠. 그럼 얘는 0.4% 손해라니까. 그거를 보여주는 게 요겁니다. 요거 마이너스죠. 왜? 이게 0.7%를 뺀 거예요. 이게 실질지수거든요. 근데 이 현상이 언제 있었냐면, 우리가 2021년에 상투를 찾지만 국토부 데이터도 그렇고, 국토부 데이터는 10월달이 상투고 월평균 값으로 저는 11월이 상투예요.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곧장 폭락한 게 아니에요. 언제 폭락했냐면 여름 지나고 나서 폭락했잖아요. 그 전까지는 슬금슬금 빠지는데 오르는데 섞여 있었어. 근데 이때는 강남 서초가 계속 올랐거든요. 예를 들어서 보실래요? 이때 강남 보면요, 강남 계속 올랐죠. 서초도 계속 올랐죠. 그런데 이때는 송파도 급락을 했어. 그 다음에 노원구 보세요. 노원구도 계속 이때부터 계속 빠지고 있었다니까. 그 다음에 강동구도 이 당시에 계속 빠졌다고. 그런데 지금도 강남 서초가 오르는데 노원구는 지금 빠지고 있어요. 도봉구 빠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서대문구 볼까요? 서대문구도 2달째 빠지고 있죠. 은평구는 5개월째 빠지고 있어요. 마포구 정도는 올랐겠다. 마포구는 지금도 올라요. 그러니까 몇 개 단지, 몇 개 지역, 마포구도 전고점 넘은 게 아니에요. 자, 이거를 볼 수 있는 게 웹화면에 가서 제가 그 L차트에다가 못 올리는 거 여기다가 그림 파일로 잘라서 올리거든요. 여기가 보면 아파트 리스트라고 있어요. 어저께 밤 20시 32분에 올린 거네, 이거. 근데 여기서 잘 보시면 뭘 봐야 되냐면요, 여기서 쭉 내려가다 보면 요걸 보세요. 가운데 요거. 요게 등락률과 거래량이랑 다 합친 건데, 이렇게. 이거는 서울 25개구에 2006년부터 매월 등락률이에요. 등락률. 여기 동남권, 동북권 이렇게. 지금 강남 서초 송파는 78%, 68% 이렇게 갖고 세요. 근데 노도강 이쪽 보세요. 44%, 32%, 34% 이래요. 즉 상승 거래 비중이에요. 여기는 60, 70% 이상 돼가지고 뜨거운데 이쪽은 50%가 안 돼. 30%대야. 그리고 중간중간 섞여 있어요. 이런 현상이 언제 있었냐면 이때 있었다니까. 2021년 10월달이 상투였죠. 저는 11월이고. 근데 이때도 보시면요, 강남 80%, 서초 80%, 그다음에 강동 73% 이런데
노원 도봉 이쪽은요 52% 56% 하다가 50% 하다가 40% 하다가 30% 떨어졌다고. 물론 그 다음에까지도 강남 소초는 계속 올랐다고 얘가 계속 빠지는데 이거를 우리가 캐치할 수 있냐면 올해 그러니까 1월부터 2월 그러니까 올해 2월까지 봅시다. 1년 반치를 보면 요쪽에 있는 게 월간 등락률이거든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1월 달에 0.2% 오르긴 오른다니까 이번 달도 0.15%나 플러스예요. 물론 작년 여름에 2.2%, 1.58% 이때랑 비교하면 10분의 1밖에 안 되지만 어쨌든 월간으로 플러스라고. 그런데 물가도 플러스야. 여기 이게 물가거든요. CPI 월간 등락률이에요. 근데 작년 12월 달은 물가랑 상관없이 아파트 매매가가 하락을 했다고 0.11%. 그리고 1월 달은 0.2% 조금 플러스예요. 그런데 0.2% 물가 그러니까 아파트가 상승을 할 때 물가는 0.7% 상승했다고. 그럼 이걸 빼면 어떻게 돼요? 0.46% 마이너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2월은 물가도 올랐지만 매매가 자체가 하락을 했고 1월은 매매가는 상승을 했는데 물가가 많이 올랐다고. 이번 달도 0.15%니까 아직 지금 약간 펌핑을 하니까 좀 더 올라가겠죠? 그쵸? 강남 소총 더 올라가겠죠? 나머지도 따라서 가겠죠? 그런데 여기에 아직 1월달 물가는 안 나왔어요. 1월달 물가는 원래 2월 2일날 나와요. 아니 3월 2일날 나와요. 2월 거는. 근데 휴일이 또 있잖아. 또 대체 휴일이 해갖고 3월 3일이 휴일이라며. 그러니까 3월 4일날 아마 공휴일이 껴있어갖고 아마 3월 4일이나 5일날 나올 거예요. 그때 물가보다 더 올랐느냐 덜 올랐느냐가 중요해요. 즉 오르긴 오르는데 체감성이 약화된다고. 즉 이거를 수학으로 치면 미분을 하면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즉 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가 된다니까. 점점 줄어. 그러니까 미분을 두 번 하면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 현상이 언제 있었냐면 여기도 보세요. 여기가 2021년 10월 11월이 상수죠. 이때 보시면 이때는 잘 보세요. 아파트 매매가가 막 엄청 올랐지. 막 2% 3%가 막 보통이었어. 그러다가 0.2% 올랐는데 물가가 0.5% 올랐어. 그러면 빼면 어떻게 돼요? 0.27% 마이너스죠. 즉 등락률은 여기서 플러스 났다 마이너스 났다가 별로 빠지는 거 아니야. 그냥 제자리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어. 그런데 물가로 환산한 건요 지속적으로 하락했다니까. 왜?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을 했거든. 그러니까 매매가가 상승을 해도 물가가 더 오르면 큰일인데 이때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막 섞여 있었다고. 근데 지금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막 섞여 있어요. 지금 올라도 0.2%대 0.3%가 안 돼. 즉 생산성이 악화가 되면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요거를 여러분께 도식화한 게 웰차트에서는 요걸 보시면 됩니다. 도식화한 게 이거예요. 자 다시 볼게요. 서울 아파트 명목가가 안 빠져. 그쵸? 이때도 그렇게 빠지긴 해도 거의 제자리야. 그런데 이거를 물가를 환산을 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폭락을 하고 있죠. 우리가 체감한 거는 여기서 느꼈다고. 우리가 체감한 건 여기서 느꼈어요. 여기서. 왜? 이때 강남이 폭락을 했거든. 강남 서초가 폭락을 했거든. 근데 우리가 서울 아파트가 슬금슬금 빠지거나 못 오르는데 왜 우리가 하락한다고 못 느끼냐면 뉴스에서는 강남 서초 막 3억이 올랐느니 매물이 거둬들여가지고 몇 억 밑에서는 안 팔아요. 막 그런 뉴스가 자꾸 나오니까 이거를 일반화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서울 전체를 보면 안 되고 전국 전체를 보면 안 돼요. 여러분들 전국 계속 빠지는 건 아시죠? 여러분들 지방 빠지고 광역시 빠지는 거 아시잖아요. 근데 서울을 잘 버티고 있죠. 서울 중에서도 압축을 해서 강남 3구나 이게 몇 개 구는 올라가고 있죠. 그 중에서도 만약에 송파라고 치면 잠실 쪽만 올라가지 나머지 거여동 문정동 이런 데는 그냥 쏘쏘해요. 그냥. 그래서 여러분들 나무만 보지 마시고 숲을 보라. 그 숲을 볼 때 우리가 2021년도 2022년도에 예를 들면 이게 언제 느꼈냐면요. 고점 치고 나서 한 5개월 있다가 느꼈어요. 그러니까 실질 지수가 고점을 친 다음에 한 5개월 있어서 폭락하는 걸 느꼈다고. 지금도 여러분들 빠지고 있는데 빠진다는 생각을 못 하죠. 왜냐면 사람들은 물가를 신경 안 쓰니까. 솔직히 우리가 물가를 감안해가지고 매매가를 정하거나 계약서 쓰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거는 어떤 데 유용하냐면 시장이 상승하는데 세게 상승하는지 약하게 상승하는지 우리가 이게 수치를 갖고는 이게 몸으로 느낄 수는 없잖아요. 이럴 때 물가를 감안해서 본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금리 이자를 내고 복비를 내고 세금을 내고 그거를 다 퉁친 게 물가를 감안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CPI Adjusted Index를 쓰는 이유가 그거예요. 즉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07년도에 10억 주고 아파트를 샀어. 그래서 15년 동안 10년 동안 빠졌다가 5년 동안 반등을 해갖고 본전 됐어. 그래서 10억이 됐어. 10억 주고 샀는데 지금 10억이야. 그러면 어이구 본전 됐다. 어이구 다행이다. 그래서 딱 팔았어. 그러면 그 사람이 본전일까요? 아니죠. 15년 동안 1년에 이자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5억만 빌렸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한 4%로 칩시다. 5, 4, 20. 2천만 원의 이자를 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10억이면, 그러니까 10년이면 2억의 이자를 냈을 거라고, 15년이면 3억을 이자를 냈을 거 아니에요. 뭐, 그 다음에 재반 비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복비라든지 취득세라든지 이런 거. 그러면, 그러기 때문에, 이 사람, 그냥 명목으로만, 노미널로만 보면, 15년 지나서 본전이다. 이게 본전이 아니라는 거를 알 수 있는 게, 그래프로 그리는 게 CPI 어저스티드, 물가로 차감을 해서 그린 게 이거예요, 이거. 지금 예를 들어서 송파구 볼까? 송파구. 아니다. 여기서 송파구 볼게요. 송파구가 거의 전고점 왔어요. 잠실동은 전고점을 넘었고 송파구는 아직 전고점 못 왔어요. 왜? 문정동이나 저기 뭐 거여동이나 송파동이나 이런 데는 아직 전고점을 한참 밑에 많거든. 이거를 물가를 감안한 게 실질이 있죠. 실질 딱 나누면 이렇게 됐다고, 이렇게 3년 4년 동안 물가가 올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고점이 아니라니까. 예를 들어서 2021년도 상투에 만약에 엘스나 뭐 이걸 샀다고 착 쳐봅시다. 일반적인 대출을 받은 것처럼 받아가지고 지금 팔면 본전 정도 됐을 거예요. 왜? 3년 4년 동안 한 2억의 이자를 냈을걸? 그쵸? 10억만 대출 받았다고 쳐봅시다. 절반만. 그러니까 20억 주고 샀어. 근데 10억에 대출 받았어. 실제로 그보다 더 대출 많이 받은 사람도 많아요. 난 대출 하나도 없는데 그거는 특이한 경우고, 일반적으로 60% 정도의 대출을 받잖아요. 일반적인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들 요 물가를 감안한 거 있죠. 어느 지수든지. 그럼 강남구도 볼까요? 강남구도 이렇게 세요. 엄청 올랐죠. 자, 물가를 감안해 볼까요? 딱 전고점이에요. 전고점. 아직 전고점 안 됐어. 강남구. 이게 위험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1억 올랐느니 2억 올랐느니, 그러면 아저씨 4년 동안 이자 얼마 냈어요? 그러면 나 한 달에 이자를 한 400인가 500인가 냈거든? 400 냈으면은 1년이면 4천만 원, 한 5천만 원 냈네? 그러면은 뭐 4년 지나서면 2억의 이자를 냈네? 2억만 냈겠어요? 더 냈지? 그러니까 본전이 아니라고. 겉에 보이는 거는 물론 이제 거주 만족도, 뭐 전세를 살든 월세를 살든 또 그 비용도 들었겠죠. 그러나 그 매매 구입자금 대출만큼 안 된다고. 그리고 전세로 살면 그 매매가만큼의 그 돈을 은행에 넣어놨을 수 있잖아요. 그 이자가 났을 거 아니야. 그쵸? 돈놀이 했거나 주식을 했으면 깨졌겠구나. 자, 여러분들, 그래서 제 차트에서 항상 주요한 차트에서는요, 여기 그냥 알짜가 붙은 게 있거든요. 서울시 명목지수인데 안 빠져. 지금 안 빠져. 살살살살 올라. 찔끔이지만 올라. 그런데 물가를 딱 감안하면 계속 빠져. 지금 2월달도 플러스라고 나오는데 이건 아직 물가를 감안 안 했잖아요. 2월달 물가는 3월 보통은 2일날 나오는데 이번에 연휴가 있어서 좀 늦게 나오겠죠. 그러면 얘도 아마 마이너스일걸? 왜? 물가가 0.15, 얘가 예를 들어서 3월 딱 지나서 1월 그러니까 반 정도 신고됐을 때 0.3% 올랐다고 칩시다. 근데 물가가 0.5% 오르면 어떡할래? 그러면 손해라니까. 그러면 이런 게 나온다고, 이런 게. 결국 뭐냐면 지금 당장 폭락한다는 게 아니라 힘이 빠지고 있다고. 지금 이때도 빠지는 게 아니었다니까. 실질지수는 빠지는데 명목지수는 강남구 신고가, 뭐 반포 신고가 막 이렇게 나왔었다고. 지금이 딱 그런 국면이에요. 즉 여기 보시면 2021년도 10월달에 상투죠. 실질로. 이번에는 2024년 11월 상투예요. 정확히 3년 후죠. 그리고서요, 여기서 점점 실질지수가 빠지다가 나중에 명목까지 폭락을 하니까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고. 막 강남구가 5억씩 빠지고 이런 게 나왔다고. 그리고 지금 미국 증시가 불안한 게 이게 단순치가 않아요. 이게 부동산이랑 모든 실물자산이랑 이게 잘못하면 여차하면 폭락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그리고 버블 세븐 무너질 때, 2007년도 무너질 때, 그때 노도강 이쪽은 안 무너졌어요. 은평구 이때 막 뉴타운 해갖고 더 올랐다고. 근데 고가 아파트들이 무너졌다고. 만약에 미국 시장에 지금 리츠를 보면은 그럴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미국 부동산이 무너지거나 이래버리면 강남구, 서초구도 마냥 불패가는 아닐 거라고. 자, 오늘 좀 말이 장황했는데 저 막걸리 한잔 했거든. 거기 해물 칼국수 먹어서 막걸리 했는데 이 새끼가 흔들어 먹지 말라 그래가지고 말간거리 먹었더니 밥그릇으로 두 잔 먹었더니 그냥 트름만 나오네.
여러분들 일요일 날 이제 한숨 잘라고 어저께도 피곤했는데 오늘도 더 피곤하네. 네. 그래서 동구릉 같은데 되게 좋아요. 거기 명성황후 그 묘가 거기 있더라고. 오늘 알았어. 9개 능이 있는 건 알았는데 네. 지하철도 뚫려갖고 좋으니까 많이 다녀보세요. 자, 오늘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언론의 펌핑에도 펌핑하는 게 주로 어디예요? 서초 반포가 얼마 올랐다느니 뭐 잠실이 얼마면 반포는 얼마를 더 가야 된다느니 계속 그런 뉴스가 나와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러니까 이제 저가인 많이 빠져있는 뭐 성북구라든지 뭐 노원구라든지 이런 데도 반등을 할 수도 있어. 아마 한두 달은 하겠지. 그러나 한두 달 반등해봤자 물가 상승률을 커버를 못한다니까. 지금은 대세가 기울어가지고. 그래서 이 지표를 꼭 봐야 된다는 이유가 실질지수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마치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엘리엇 응원 많이 해주시고요.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그래야지 제가 힘을 내고 끊김없이 최소 하루에 하나 많으면 3개까지 부동산 방송을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자동차 유튜브 한다고 또 열심히 또 돌아다니면서 영상 찍고 있는데 지금은 별로 일 없지만 나중에는 유명해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